안녕하세요. 저는 LMI 한국지사의 소한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저희는 3D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양산 라인에서 3D 센서를 이용한 제품 검사와 그리고 향후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팩토리 스마트, 결국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리에 따른 여러가지 3D 센서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3D 검사, 그 3D 센서가 적용된 그런 검사 적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으로 그러한 3D 센서 및 3D 검사에 대한 향후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스마트, 이 팩토리 스마트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 LMI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슬로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의 생산 공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생산 공장은 더 빠른 사이클 타임, 더 높은 분해능, 그리고 정도 등을 위한 요구 조건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라인 검사가 필요한 생산 라인, 즉 전수 검사를 필요로 해서 그 100% 품질 관리 및 추적, 기록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 임금 상승에 따른 로봇 사용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생산 라인에서는 다양한 주문 생산 조율을 위하여 생산 라인의 재빠른 변화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가 트렌드였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함은 네트워크 기반의 센서들과 복잡한 물리적 구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묶음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 장비들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중앙 서버나 중앙 프로세서 쪽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파일화하고 분석하여 대부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고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원격 제어 능력, 더 깊어진 성능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운영 및 효율성의 최적화 등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러면 3D 센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100% 품질 관리를 가능케 하는 검사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극대화 및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소재 최적화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검사, 3D 센서를 이용한 검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재 최적화 및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동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최적화의 예를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여기 보고 계신 이 노란색들이 3D 센서입니다. 이 나무 목재들이 나와서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북미 지역이나 아니면 북유럽 쪽은 목재 산업이 활발하게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 LMI의 매출에서도 기여하는 기여도가 20%에서 3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가공 라인에 적용된 센서들을 통해서 균일하고 정밀한 가공을 가능케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동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레이저로 스캔을 했고 이러한 3D 형태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의 예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이 왼쪽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이키, 뭐 아디다스와 같은 그런 운동화의 본딩을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한 적용 사례 예고요. 보시면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하던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앞유리를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직접 와서 붙였다면은 센서가 달려서 센서가 사람의 눈 역할을 하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차 앞유리를 부착시키는 그런 자동화의 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D 센서를 이용한 검사단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3D 센서가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센서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왜 3D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D는 기존 2D 머신 비전에 많이 사용됐던 2D 시스템에 대비해서 명암이나 뭐 색상 대비에 의존하는 2D 시스템이 과거에 존재했다면 3D는 그러한 요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높이값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D 시스템 같은 경우는 2D 비전 같은 경우는 배경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검사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3D 같은 경우는 높이값만 추출해내기 때문에 색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경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시인데요. 뒤에 체스판 같은 바닥 위에 주사위 두 개를 올려놨을 때 3D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요 주사위의 높이값만 뽑아서 저희가 검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이에 대한 측정 방식은 접촉식이 과거에는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접촉식 같은 경우는 측정 대상체 표면에 찍힘, 눌림, 스크래치 등의 표면 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로 누르고 났을 때 찍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 3D 센서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앞선 시간에도 뭐 3D 시스템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의 손상을 가하지 않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센서 원리에 따른 센서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실 제품은 라인 레이저 센서입니다. 보통 라인 레이저 센서, 라인 프로파일러, 2D 레이저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 라인 레이저 센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센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의미는 가격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측정에 대한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 범용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우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통해서 빛이 조사되면은 거리에 따라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각도가 달라지는데 이 각도를 다시 거리화시킨 거리값으로 환산하여 측정을 하는 방식의 센서고요. 대략적인 스캔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측정 대상체가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센서가 이동을 하면서 스캔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캔된 데이터는 3D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조광을 이용한 스냅샷 센서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패턴으로 구성된 광을 조사한 다음에 여기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패턴을 분석하는 일종의 광삼각 측정 방식으로 그 패턴을 분석해서 거리값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센서인데, 이 구조광을 이용한 스냅샷 센서는 과거에 현미경 쪽으로도 활용된 적은 있으나 좀 전에 보셨던 라인 레이저 센서들에 비해서 분해능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픽앤플레이스나 빔피킹 같은 좀 넓은 대영역 스캔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측정 대상체가 멈추고 센서 역시 멈춰야 한다는, 멈췄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찰칵하면은 한 샷으로 찍어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스냅샷 센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 같은 데 달려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 뭐 검사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라인 레이저에 비해서 딱히 장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라인 레이저가 시중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인 크로매틱 컴포컬 센서입니다. 크로매틱 컴포컬 센서는 우리가 어릴 때 태양광을 프리즘에다 통과시키면은 무지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무지개는 보난파초 노즐발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는 보라색, 먼 거리는 빨간색으로, 이것을 이제 색수차가 발생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생한 색수차에서 어떠한 측정 대상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반사돼서 들어오는 가장 강도가 높은 빛의 파장을 분석해서 다시 거리값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매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물이나 유리와 같은 투명체 측정에도 문제가 없는데요. 대신에 분해능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분해능이 높다는 얘기는 측정 범위가 매우 좁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아까 보셨던 라인 레이저 센서처럼 스캔을 하면서 3D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투명체에 대한 멀티 레이어가 있을 때 각 레이어에 대한 3D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인텐시티 데이터, 마치 2D 비전으로 스캔한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출력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양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3D 센서 중에 가장 고가에 속하고요. 그리고 광학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좀 높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페로메트리 방식의 3D 센서입니다. 인터페로메트리 방식은 국내에서는 광간섭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센서는 간략하게 과거에 3D 현미경 쪽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의 센서들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서 지금 개선을 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광들을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광의 간섭 파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안쪽에는 피에조 모터, 이렇게 렌즈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정확한 광 간섭이 가장 강하게 일어난 정확한 위치를 다시 거리값으로 환산하는 방식이고요. 양산에 적용이 가능한 3D 센서 중에 가장 높은 분해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3D 현미경으로 측정한 것과 같은 수준의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인터페로메트리 방식의 모든 현미경이나 센서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1mm by 1mm, 2mm by 2mm 아주 국소 부위만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진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TOF 센서입니다. TO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에도 적용될 만큼 요즘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빛을 쏴서 대상체에 맞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분석해서 거리값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센서 사이즈가 작고 단가가 낮은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분해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픽앤플레이스나 빔피킹용으로는 사용이 되지만 검사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산 적용이 가능한 검사용 3D 센서라고 하면은 라인 레이저 센서 그리고 라인 컴포컬 센서,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3D 센서를 가지고 3D 센서가 적용된 검사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검사의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휴대폰 부품 3D 검사 시장입니다. 휴대폰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이 부품들은 사이즈가 상당히 소형인데 이 작은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센서를 통해서 실제 들어가는 부품이 정상적으로 가공이 됐는지, 조립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할 필요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커버 글라스 쪽에 만약에 스크래치가 있든지 찍힘이 있다면은 이것들은 바로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 적용이 돼서 표면인 상태가 정상품인지 아니면은 불량인지, 이것들을 구별해내는 검사단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내 본딩을 디스펜싱 한 다음에 디스펜싱 할 때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로서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본딩 후 그 글루나 실런트가 정상적으로 도포가 잘 됐는지 검사하는 검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비단 휴대폰 쪽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산업군에서도 지금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3D 검사는 뭐 A부터 Z까지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다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조립 후에 문짝과 몸체 사이에 틈이 정상적으로 잘 조립이 돼서 공차가 맞는지 갭 앤 플러시 검사라고 하죠. 아니면은 헤드라이트 쪽에, 아니면 리어 램프 쪽에 그 램프가 조립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조립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 휠이 정상적으로 잘 조립이 됐는지, 이게 조립이 잘 안 됐다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되겠죠. 자동차 허브 베어링이라고 해가지고요, 휠 안쪽에 들어가는 허브 베어링의 표면 검사, 그러니까 스크래치나 찍힘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 형상 치수가 정상적으로 잘 맞는지 검사하는 용도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안에도 전자부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전자부품단에 가장 검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커넥터 핀 검사 쪽 적용 사례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신발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의 타이어의 형상 치수 검사고요. 뭐 트레드가 정상적으로 잘 성형이 돼서 나온 건지,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이 진원도는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크호스로 떠오른 산업군이고요. 차량용 2차 전지 검사단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배터리 용접 결함 검사라든지 모듈 치수 측정, 그리고 두께 측정 등 다양한 검사를 요하는 곳에 지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차 레일에 대한 뭐 치수라든지 마모를 검사하는 단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로가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노면이 뭐 페임은 있는지, 아니면은 도로를 깔고 나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도로 노면 검사단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박스들이 정상적으로 파손이 없는지, 이런 볼륨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쪽에도 적용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3D 센서 및 검사에 대한 향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박 단소란 단어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 단어는 계속 여러 산업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전화기, PC, 카메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센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LMI에서 과거에 생산하던 센서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기능이 매우 한정적이었던 센서인데, 센서도 진화를 거듭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개선들이 계속 있었고 그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센서들은 제조사에 상관없이 전부 다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은 점점 더 빠르고 정교한 측정을 목표로, 정교한 측정이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매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나왔던 센서들은 대부분 600포인트대 라인당 600포인트 수준의 측정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스캔 속도 같은 경우는 300Hz, 그러니까 초당 300번 정도만 측정이 가능한 센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센서 사이즈는 제법 컸었죠. 오늘날에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센서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라인당 1000포인트, 2000포인트대로 그 분해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또한 스캔 속도도 1km에서 4km 정도로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센서들은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4000포인트, 라인당 4000포인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스캔 속도는 초당 5kHz, 즉 초당 5000번 정도의 스캔이 가능케 하는 고속의 센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AI,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3D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D를 AI와 결합한 사례입니다. 저희 LMI에서 직접 적용한 사례인데, 지금 보시는 이 고기는 돼지 등심입니다. 등심을 스캔을 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등심 조각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컨베이어를 태우고 이것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이게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 구분을 해내고요. 그리고 측정 부분에 따라서 부분을 가지고 이 등심의 등급을 나누는 이러한 형태로 AR을 3D와 AI를 접목해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육가공이나 아니면 단순한 곳에 사용이 지금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핀 검사용으로 지금 저희가 접목을 해서 딥러닝을 통한 학습을 계속 시켜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AI와 3D가 접목된 사례가 그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접목된 3D 검사는 무궁무진하게 계속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3D 검사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표는 저희 LMI AI 관련 브로셔에서 제가 그냥 발췌를 해온 건데, 글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사물 인터넷 아까 전에 보셨는데요. 인터넷 각각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중앙 서버 장치나 아니면은 중앙 프로세서 쪽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에서 발표했던 로봇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로봇들이, 직립보행 로봇들이 공장 안을 돌아다니고, 드론들도 날아다니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좀 의아한 거는 공장 안에 사람이 너무, 작업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공장이고요. 실제로 로봇들이 이렇게 많이 적용이 돼서 보시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지만, 지금 이 사진 안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자동화가 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3D 같은 경우는 3D 센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검사단에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검사된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양불 판단을 날려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중앙 서버 쪽이나 중앙 프로세서들은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지금 공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검사 상황은 어떻게, 지금 검사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시간이 잠깐 괜찮으시면은 저희 회사 소개 잠깐 3분 정도 해도 될까요? 예. 저희는 LMI 테크놀로지스고요. 3D 검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 있는 TKH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42년 이상 3D 비전에만 주력을 했고 현재 글로벌 약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1978년에 설립이 돼서 센서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매해 뭐 한두 개 정도의 신규 센서들을 출시를 해왔고요. 2019년에는 라인 컴포컬 센서 제조사인 포컬스펙을 인수 합병해서 3D 검사단에 양산 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3D 검사 센서들에만 주력을 하고 집중을 해서 저희 판매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사업, 저희 LMI 건물이고요. 많은 제조사들이 OEM에 의존하는 데 비해 저희는 칩 레벨 단부터 케이스 가공 단까지 저희가 직접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파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량 오더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 저희 LMI의 큰 장점입니다. 저희 LMI는 한국 지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만약에 3D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데모기를 통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